마케팅에서 흐름을 읽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흐름은 어떻게 읽는 거냐고요? 흐름을 주시할 때 주의해야 하는 건 절대로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상하지 말고 앞서가는 소수를 잘 보고 배우는 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들을 통해 배워야지 막연하게 미래를 상상하기만 하면 그건 흐름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같은 방식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석학으로 필립 코틀러가 있죠. 필립 코틀러는 늘 흐름을 주시하고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필립 코틀러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마켓 3.0부터 6.0까지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바로 앞으로를 이끌 네이티브에게 배우는 거예요. 2010년 출간한 마켓 3.0에서 필립 코틀러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를 주도할 거라고요. 물론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노땅 취급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앞서가는 사람들로 판단했던 밀레니얼 세대가 결국 트렌드를 주도했어요.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판단입니다. 막연하게 새로운 것? 그런 건 없어요. 앞서가는 소수가 결국 다수를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일반화 아냐? 맞습니다. 트렌드에서 이야기하는 건 늘 빅 웨이브,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소수는 늘 있습니다. OTT가 난리여도 배우의 본질을 논하면서 소극장 연극을 강조하는 진짜 실력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를 선망하거나 추종하는 깊은 관계의 팬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큰 흐름인 OTT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노라 하는 영화 배우가 적극적으로 OTT로 뛰어드는 걸 보면 누구도 몰랐던 신인이 OTT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걸 보면 큰 흐름이 그래도 의미가 있으며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곧 휘몰아칠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를 이끌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이번 저서 마켓 6.0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케팅 트렌드는 Z세대와 알파세대가 이끌어 갈 거라고요. 그들이 지금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마케팅의 미래가 될 겁니다. 언제 휘몰아칠지 모르니까 미리 공부해보세요. 총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게요.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마인드를 많이 고쳐야 해요. 사회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하죠.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성은 까라면 까였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은 혼란만 만드는 불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앞으로 세상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잘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어른이 아무리 강요하고 조언한다고 해도 소용없죠. 오히려 반감만 살 뿐입니다. 남의 인생에 배놔라 감놔라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필립 코틀러는 이 현상이 특히 온라인에서 더 뚜렷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소통을 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절대 다수가 사라지고 각자 지향하는 정체성에 따라 수많은 소수로 사람들이 나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설득해서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이 팔려면 대중적 접근을 해야 한다가 점점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 뿐이에요.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품의 특징을 강화하는 포지션이 아닌 브랜드가 어떤 정체성을 지지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예요.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두 번째 트렌드는 요즘 가장 큰 화두죠. AI입니다. 지금은 낯설게 느껴져도 점점 AI를 활용하지 않는 불편한 경험을 주는 마케팅을 사람들이 꺼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느끼세요? 키오스크가 없는 곳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 기계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굳이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도 더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선호합니다.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잖아요.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참을 이유도 없고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보다 챗봇이 알아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더 나은 소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죠. 앞으로 AI의 특이점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AI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때문에 아날로그의 방식이 각광받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카메라가 생기고 나서 초상화는 사라졌죠. 아마존은 대규모 해고를 하고 로봇을 도입했고요. 톨게이트는 점점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양말을 살 때 예전에는 현금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죠. 앞으로는 소규모 상점일지라도 AI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를 찾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세 번째 트렌드는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가상세계입니다. 게임하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다 같이 뭉쳐서 PC방을 가던 시절은 낡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헤드셋을 끼잖아요. 원격으로 만나죠. 관련된 몰입형 기기들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게임을 넘어서 가상세계에서의 비즈니스가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또한 당연한 일이 되겠죠.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아이들을 혼냈었잖아요. 나가서 친구 좀 사귀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이제 온라인을 넘어 가상세계로 진입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브랜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가상세계에서 만날 수 없는 브랜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필립 코틀러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네 번째 트렌드는 피지털입니다. 가상세계까지 발전한다는데 오프라인 공간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앞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나누는 생각 자체가 낡은 것으로 인식될 거라고 필립 코틀러는 주장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점원이 홀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매장에 있는 모든 것이 홀로그램일 수도 있죠. 옷을 입는 것도 사이즈를 고르는 것도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화면이 해결해주고 퍼스널 컬러나 체형에 맞춰 초개인화된 제안을 하고 들고 갈 것 없이 알아서 집으로 배송이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컨셉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꾸는 일도 미래의 디지털이 접목되면 전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렌더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 아니 외계인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프라인이 온라인화되면 무엇이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다섯 번째 트렌드는 탈가심비입니다. 똑똑함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지능의 상징이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때문에 소비자는 앞으로 더욱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최대한 검색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은 민낯으로 승부를 볼 것을 필립 코틀러는 제안합니다. 진짜 브랜딩이 아니라면 허물에 불과한 브랜딩은 다 들통날 거예요. 무엇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탈가심비 현상이 생기고 그것이 힙한 것으로 인식될 거라고 합니다. 허물뿐인 화려함의 몰락이죠. 점점 악독한 마케터가 장난치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여섯 번째 트렌드는 체험이 큰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세상에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문화적 체험 비즈니스가 주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행, 게임, 콘서트 등 문화 콘텐츠 말이죠. 문화는 더 이상 부가가치가 아닌 메인 비즈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는 커피가 아니라 공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것을 넘어 문화적 콘텐츠를 팔지 못하면 뻔한 것으로 인식될 것 같습니다. 기린이 있는 카페를 아시나요? 이것처럼 극적인 자극을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사랑받을 겁니다. 공간 디자인을 잘해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카페는 어떨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구루들이 오가는 에너지가 가득한 산 중턱의 명상을 할 수 있는 카페는요?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원이 주문받고 서빙을 하면요. 앞으로는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지루하고 낡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일곱 번째 트렌드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건 이미 있던 트렌드죠.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환경, 도덕, 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는 앞으로의 미래도 밝은 것 같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브랜드가 인기잖아요. 공존을 고민하는 브랜드가 앞으로 더 사랑받을 겁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트렌드 여덟 번째입니다. 비현실성에 대한 거부. 멋진 화보를 찍으면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거의 모든 마케터가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시지는 낡은 것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제안이거든요.
어떻게 상품 하나 썼다고 사람이 바뀌겠어요? 앞으로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더 신뢰를 얻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화장품을 쓰면 마법같이 변한다? 차라리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비주얼의 모델이 나와서 무게 다 빼고 장단점 솔직하게 공개하는 게 마케팅 트렌드가 될 겁니다. 지킬 만한 약속을 하는 것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9번째 트렌드는 SNS의 검색 엔진화입니다. 검색 엔진과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의 구분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해요. 이슈나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한 검색이 SNS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죠. 트위터나 틱톡에서 소식 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 지금도 사실 도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가 아닌 SNS에 검색할 겁니다. SNS 안에서 정보를 쌓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10번째 트렌드는 양방향 커뮤니티 소셜 플랫폼입니다. SNS가 검색 엔진화 된다면 관계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의 인스타그램, 그것 때문에 난리죠. 친구 게시글이 안 보인다, 콘텐츠만 추천된다. 사람에게 소속감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점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더더욱 세계관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는 디스코드와 같은 양방향 커뮤니티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만 소통하는 커뮤니티죠. 네이버 카페나 웹사이트 게시판을 넘어서 글로벌 플랫폼이 커뮤니티마다의 SNS를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곳에는 검색 엔진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커뮤니티만의 고유한 콘텐츠와 소통만 있을 거예요. 결국 SNS는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이야말로 진짜 SNS가 되겠죠. 10가지 트렌드는 앞서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이것이 더욱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같이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것이 되겠죠. 바로 앞으로의 마케팅이 될 겁니다.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낯설거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해서 상위 랭크인 딥마인드의 대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특이점이 올 거라고요. 우리는 당장 내일 세상이 바뀔지도 모르는 긴장감이 가득한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자고요. 석학들의 통찰이 맞았다면 지금 이야기한 10가지 트렌드는 곧 당연한 게 될 겁니다. 마케팅은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역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발전해왔죠. 이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봉사에 가깝고 사람들의 갈대 같은 마음을 캐치하면서 대응할 뿐이니까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를 이끌 네이티브를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필립 코틀러와 같은 석학의 책을 정독하시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제 채널을 아무튼 앞으로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다가올 변화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아마 지금부터 고민해야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스몰 비즈니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렉타르 컴퍼니의 이렉타르였습니다.